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일어난 광주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 등의 공사는 과연 안전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신축 중인 광주 고층 아파트 붕괴 사고는 모든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가운데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을 건축하시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일군 건설회사에서 믿기지 어려운 사고를 내는 바람에 해당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들마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요즘 상가주택이나 일반 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상담을 하는 건축주들로부터 과연 이러한 상가주택 등의 소규모 건축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특히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 공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아직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고가 서두르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고 주요 원인 중에 하나도 입주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시공사가 건축기간에 쫓겨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눈, 비가 올 때도 공사를 진행한 데다 동절기인데도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너진 39층 슬라브 부분도 그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지 않은, 즉 양생이 다 되지 않았는데 동발이라는 슬라브를 떠받치는 지지대인 서포트를 제거했다거나 동발이가 없는 데크 프레이트 특수 거푸집 공법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 대한 노하우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초고층 건물을 무량판 구조라는 특수 구조 등 신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도 이 같은 다양한 기술이 결합했을 때 어떠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작업자들이 이러한 공법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시간과 비용에 쫓기면서 이러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과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돈의 논리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까지 발생한 거의 모든 사고가 다 이 돈과 수익 추구가 주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이러한 논리를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재 사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원인은 여전히 안전보다는 경제성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주 아파트 사고와 상가주택 공사에 관한 것으로, 어쨌거나 최근 잇따르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와 붕괴 사건 등으로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도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고 있는데, 특히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대기업에서도 믿기지 어려운 사고를 낼 정도이니 그보다 훨씬 못한 업체들이 공사하는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 소규모 공사는 오죽이나 하겠느냐라는 염려와 걱정까지 듣게 된 것으로, 사실 이러한 사고를 접한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그런 염려와 걱정에 대하여 특별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평생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가주택과 같은 공사는 이러한 이야기조차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형 건물의 화재나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야 그 크기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고든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나 안전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랄 것까지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제가 얼마 전 상가주택 등의 부실공사를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는 영상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근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머쓱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공사비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실적과 경험을 가진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잘만 선정한다면 상가주택과 같은 공사에서는 그런 화재나 붕괴 사고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는 과연 안전한가에 관한 것인데, 물론 대형 공사가 아닌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사도 위험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는 지난번 상가주택 등의 부실공사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가주택 등의 공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첫 번째로 과거에는 건축도 모르는 집장사 등의 공사를 주도했지만 요즘은 웬만한 공사는 거의 건축을 전공한 기술자들이 공사를 이끌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는 웬만한 규모의 거의 모든 공사는 무자격자가 아닌 종합건설면허업체에서 시공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건축 시스템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는 웬만한 공사에는 과거에는 없던 일정한 자격을 갖춘 현장 관리자를 선임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허가를 비롯한 철저한 착공신고 제도,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공사감리와 특검 제도 등을 지적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거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각종 장비와 공구, 그리고 품질이 향상된 건축자재 등도 공사의 안전과 부실 시공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공사 안전에 따른 새로이 신설된 각종 허가와 심의 및 감리 제도도 공사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해체 공사와 일정 깊이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와 흙막이 공사는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인접 건물로부터 화재 방지를 위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 창호로 바뀐 것이라든지, 또 특히 이번 광주 사고와 같이 데크 프레이트라든지 또는 무량판 구조와 같은 복잡하고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제도 등은 그동안 발생한 철거공사 사고, 터파기 공사 사고, 각종 화재 사고 등으로 신설된 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구조나 전기 설비 등의 설계 시에 적용되는 안전율도 건물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건축공사의 특성과 철근 등 재료 제작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품질의 균질성 등을 고려해서 계산상의 허용 능력보다 안전성을 여유있게 설정한 수치로 이 또한 각종 구조물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공사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것인데, 물론 위에서 지적한 제도와 행정, 건축 시스템만으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는 없으며, 그동안 이러한 각종 제도와 건축 시스템이 없어서 근본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면에서 믿을만하다고 하는 대기업에서조차도 이런 사고를 냈으니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기도 한 다음과 같은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그렇듯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리하게 서두르는 공사와 특히 돈, 즉 비용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공사기간에 쪼개서 콘크리트 양성에 불리한 동절기인데도 콘크리트 양생 기한까지 지키지도 않은 채 동바리를 제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공사나 시공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어떤 업체에서는 남보다 빨리 공사를 한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공사란 비단 콘크리트만이 아니라 벽돌, 미장, 방수 등 거의 모든 공사에 양생이나 보양기간이 필요한데도 돌관 작업이나 빨리빨리
공사를 한다는 것을 자랑하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하자 등 건물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 기간 등을 단축하거나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주요한 원인은 돈, 즉 비용을 절약하거나 빠듯한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지나친 저가 공사비나 덤핑 등에 의한 계약은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사고와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비용과 공사 기간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고 방지와 품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은 해당 건물이나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공사나 건물에는 제각각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라 해도 저층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에 대한 설계와 특히 공사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의 경우에도 저층과 고층 아파트는 구조나 각종 설비, 소방 등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나 현장 운영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는데, 고층 아파트 공사나 규모가 큰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모든 공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가주택이나 소규모 공사에는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소규모 공사를 하던 사람이 고층 건물이나 대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만 공사하던 사람들은 병원이나 공장 등 다른 종류의 건물 공사는 잘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건물마다 또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며 회사나 현장 조직, 또 운영하는 장비나 재료 등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이나 공사에 대한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은 품질 관리나 생산성,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는 그만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등을 방지하는 데 효율적이며 특히 품질과 하자 발생 등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가 모든 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비단 건축이나 공사만이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다른 생산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그런 제품보다도 훨씬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규모도 크고 복잡한 건축은 더더욱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의 선정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어설픈 규모의 업체로 전국 방방곡곡 별의별 건물을 다 짓는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보다는 내실이 있고 해당 건물이나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스페셜리스트들이 안전이나 품질, 하자 관리 등 모든 점에서 훨씬 좋다는 것을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광주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서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사는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 두 번째로 광주 아파트 사고와 상가주택 공사, 세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네 번째로 공사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에는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위험한 일이 많지만 특히 공사란 모든 작업이 추위와 눈, 비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수많은 작업자들과 대형 장비와 공구 등이 동원되는 데다 구조물 또한 장대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근본 광주 아파트 사고와 같이 고층 공사장일수록 더 위험한데, 비록 소잃고 요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고와 사건 등을 교훈 삼아서 업체 선정과 공사 진행 등 모든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이러한 사고나 부실공사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